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라고 말했다. 50세. 이제 진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수백만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50대를 보다 당당하게 의미있게 살아갈 방법에 대해 성찰해 왔으며 현재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하며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50대는 사회활동적 생산을 생각한다면 인생의 반을 넘어선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나이에 비해 많이들 젊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절반을 넘었을 때는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쯤은 50대의 전환점에서 무엇을 예측하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나머지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를 말이죠. 작가는 옛날보다 혹시 주량이 줄었거나 잠을 설치며 영 힘을 못 쓰고 눈이 침침한 걸 보니 나도 이젠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날 때 여기서 한탄보다는 마침내 새로운 인생관으로 바꿀 때가 되었구나를 인식하거나 또는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판사 센시오에서 출간한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라는 이 작품에서 이제는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집중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후회, 질투, 자책, 고독을 넘어 더 깊게, 더 유쾌하게, 여유롭게 살기 위함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며 지금부터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둥바둥하기보단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 30대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한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의 수집품 속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무렵까지 발표된 가요를 수백 곡이나 모아둔 CD 세트를 발견했다. 결정판 히트곡 모음집 같은 제목이 붙은, 주로 통신 판매에서 파는 종류의 기획 상품이었다. 한번 들어보니 그 시대 가요는 주로 고민이나 후회 같은 비애를 노래한 것 일색이었다. 아버지는 왜 그런 곡만 듣고 또 들었을까? 물론 요즘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를 노래한 곡이 있긴 하지만
예전 가요에는 특히 어른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가 참 많다. 어쩌면 지울 수 없는 과거를 통해 자기 인생의 그림자에서 맛보는 쓴맛뿐만이 아니라 빛을 가져다주는 단맛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해도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선택했을 테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그 선택을 책임지고 결과를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을 청년기에 터득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에 후회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10대를 돌이켜보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결과로 기회를 놓친 것도 있다. 특히 심각한 잘못을 뉘우친다기보다는 왜 이런데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고 사소한 일을 후회한다. 예전에 친 시험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목을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다른 과목을 선택했었을까? 라고 후회하는 것이다. 또는 당시에 짝사랑했던 친구를 떠올리면 그 아이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더라면 나랑 사귀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 모른다. 이렇게 예전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기라 보다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자기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추억 속에 언제까지나 남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기고 싶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진을 많이 찍어두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자기 이름을 새긴 돌을 남겨두고 올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도 좋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죽음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호련히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해봤자 속이에 경일키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죽음의 공포가 가벼워진다면 더 철저하게 남기자.
내가 죽으면 이것과 함께 화장해주게 라고 유언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은 생전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처분해두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과 함께 화장해주기를 바란다.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후의 세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고르고 다른 것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이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